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기부를 봤고요. 이 시간에는 강론의 389페이지 펴십시오. 자, 여기부터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고 총론으로 돌아가는데, 각종 등기 절차의 첫 번째 소유권 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순서대로 쭉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총론에 돌아가서 이제 등기 절차를 배웁니다. 등기 절차가 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만은 이 각종 등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또 우리가 그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등기 중에 등기부 갑구였죠. 앞 시간에 갑구에 소유권을 등기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하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존 등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는 등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신청인이 그 전체 지금 나중에 강론에 와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소유권을 자기가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소유권 증명 서류,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기초 입문서에는 간단하게만 소개했지만 조금 더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이 증명 서류 이제 가지고 조금 더 펼쳐서 이렇게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한번 보십시오. 토지 건물의 보존 등기인데, 건물을 가지고 주로 토지도 있지만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했죠. 그러면요, 여러분, 뭐 이거는 아직까지 무슨 뭐 필기라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건물이 신축이 되면, 그죠? 첫 번째 건축물 대장 있죠. 대장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에 따라, 여러분 건축법 우리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건축법에 따라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대장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신규 등록을 하고 대장에, 이 대장에 이제 소유자가 가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자, 들어보세요. 민법에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되면 등기를 해야 건축주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아니면 등기 없이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민법에서. 이건 등기 없이 이 건물이 신축이 돼서, 그죠? 완공이 되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내가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내가라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을 새로 지었죠. 건축주로서 건축 허가나 신고하고 건물 새로 지으면 내가 이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등기 없이도요, 등기 안 해도, 또는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게 민법 187조라고 있습니다. 186조, 7조. 근데 187조에 따라 건물이 완공되면 보존 등기 없이도 건물 소유권 취득을 한다. 그렇고요. 다만 등기할 의무가 있느냐? 자,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느냐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1개월 이내에 아니면 60일 내에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 여러분이 없다. 없다는 거는 건물을 지어도 건물이 완공돼도 결론적으로 그죠? 처분. 내가 이 신축한 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았다는 거는 매매, 증여 이런 건물 처분을 하지 않으면 등기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처분했을 때 이제 그러면 신청 의무는 없고 그죠? 신청 안 해도 과태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처분을 했다. 매매 등에 처분했죠. 이제 신축한 건물을 만약에 처분하려면 요건 이제 60일 내에 처분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이 완성되고 잔금 있죠. 잔금을 다 받았죠. 그러면 또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 187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속, 무슨 뭐 공용징수, 토지 수용,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된다 할 때 그 법률의 규정 중에 건물을 신축한 내가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해 놓고 보존 등기 안 해도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만 민법 187조 단서에 다만 그 신축한 건물을 매매 등으로 처분했을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처분 등을 했을 때는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또 60일 내에 소유권 무선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법에 민법, 우리가 등기를 하기 전에 왜 제가 지금 여기부터 민법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여러분 소유권 자체는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는 다음에 나오는 소유권 외의 권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민법 1차 과목 민법 시간에 소유권이 뭐고 또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어떻게 한다. 이전할 때는요. 이걸 배우게 되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 이제 보존 등기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전 등기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선 보존 등기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보존 등기 할 때 요 소유권 증명 서류 중에 무슨 대장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 무슨 판결도 받아오고 이런 걸 가지고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다라고만 우선 지금은 내용은 이제 다음에 이 강론에 와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보존 등기가 이제 처음 하는 등기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보면요. 거기 이제 390페이지에 그 2번에. 자, 이제 보존 등기 문제는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있죠. 여러분, 이전. 요 이전 등기에서 한 문제 내지 여기는 많이 나올 때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전 등기에 이제 여기부터는 원인이 쭉 적어진 겁니다. 거기 계약으로. 여러분, 계약으로 인한 이전이 있고 그 외에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맨 첫 번째 보십시오. 계약으로 인한
계약을 원인으로, 이게 이제 등기 원인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등기부 설명드릴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등기부 갑구에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랬죠. 원인이 없다. 그래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부터는 등기 원인 안에 무슨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지를 적습니다. 그게 이제 등기 원인이에요. 다양한 원인이 일단 나오죠. 보십시오. 거기 박스 안에 지금 390페이지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그 이전 등기 박스 안에 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매매, 교환, 정여, 요게 이제 나오죠. 대부분 이제 민법처럼 설명합니다. 갑에서 을로, 자, 갑 소유였던 토지 건물이 을에게, 그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제일 많이 하는, 여러분, 매매. 뭐 다 배우죠. 이거 우리 안 배워도 다 아시고. 갑이 을한테 토지 건물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제가 그리죠. 건물을 가지고 제일 많이 예를 듭니다. 토지도 있지만 갑이 을한테 요 건물을 매매하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뭐 여기 지금은요, 매매가 뭐다?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만 아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이거 배우니까 설명 들어보세요. 매매는 매매하고 나서 여러분 중개하러 가시면, 앞으로 부동산 중개 거래하러 가시면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면 을이 갑에게 계약금 주고, 그리고 이제 중도금 주고, 중도금도 여러 번 나눠서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잔금 치죠. 그 을이 갑에게 이제 잔금을 치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겠죠. 그죠? 그때 등기, 민법에서는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그죠? 매도인, 매수인. 판 사람, 산 사람. 등기법에서는 갑을 등기 의무자. 전부 이거 뭐, 지금은 설명만 잘 들으십시오.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인 을이 갑한테 잔금 치면 그걸 법에서는 반대급부 이행을 하면, 그 반대급부 이행을 한 날 또는 잔금 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을이 등기를 해와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 배우니까 우리는 지금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 다음에 증여. 매매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상계약, 반대급부 대금,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계약이고, 증여 이거는 무상, 갑이 을한테, 보통은 이제 가족 간에 아버지가 부인,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증여해 주죠. 그러면 증여를 해 주는데 요 증여가 무상 계약입니다. 반대급부가 없죠. 여러분 기부,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이나 재산의 일부를 무슨 장학재단, 대학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죠. 앞전에도 어떤 분이 뭐 700 전 재산, 아직도 뭐 다른 재산도 좀 있다고 하지만 766억이라는 전 재산을 뭐 어떤 대학에
기부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 기부하는 게 뭡니까? 정여.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갑이라는 정여자가 을이라고 하는 수증자, 정여 이런 것부터 용어부터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그죠?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정여자가 을이라고 하는 수증자에게 이제 건물을 주었다면 정여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요. 정여 계약 1, 계약을 하면 바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고요. 그리고 정여 계약 1로부터 60일 내에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아까 매매는 반대급부 잔금 취급일로부터 60일, 정여는 정여 계약 1로부터 60일 내에 이거 이제 우리 등기해 가야 되고, 이거 안 해가면 60일 내에 등기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개하러 가시면 매매 이거는 중개를 하지만 정여는 가족 간에 남편이 부인에게 아니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정여하는 이거는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시험에는 매매, 정여 다 나옵니다. 우리 등기할 때는. 교환도 있었죠, 여러분. 교환은 이제 민법 시간에, 요것도 민법 시간에 배우죠. 토지와 건물, 아니면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 교환하는 거죠. 부동산을. 근데 교환으로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만 아시고, 등기 시험에는 매매라든가 정여는 나오는데요. 교환이 등기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계약 있죠. 매매, 정여, 교환 계약으로 소유권이 갑에서로 넘어가는데 이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안에는 매매라고 적고 매매한 날짜 있죠. 정여는 정여 계약을 한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정여 이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번호는 없지만 그 박스 안에 소유권 일부 이전인데요. 일부 이전해놓고 지분, 공유일 때 있죠. 민법 시간에. 공유일 때 갑이 자기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에서요, 공동 소유 중에 세 가지를 배웁니다.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공유가 있고 합유라는 게 있고요. 합유, 총유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합유도 우리 시험에 나오지만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공유일 때 갑이 자기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을 때 그 지분이, 갑의 지분이 만약에 2분의 1이다. 그러면 요 2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3분의 1을 갖고 있으면 3분의 1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거, 요게 소유권 일부 이전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이 공유를 배우고 오면 공유라는 이 공동 소유 형태를 배우고 또 공유와 합유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 이제 배우고 오시면 제가 등기에서는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것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게 소유권 일부 이전입니다. 여기 소유권 일부 그러면 항상 여러분은 공유 지분 이전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죠. 상속이 있고 유정이 있습니다. 상속은 다 아시죠? 갑이 아버지가 항상 예를 들 때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겁니다. 바로 그죠? 391페이지 맨 밑에 있죠, 여러분. 4번. 거기 보시면 391페이지 맨 밑에 4번. 상속에 한 이전 등기인데 우리는 상속은 요거 하나만 그 의에 있죠. 내용은요. 여러분 뒤에 그 상속의 내용은 거의 안 배웁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갑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면 피상속인 거래요. 돌아가신 분을 아버지가 피상속인, 아들이 상속인, 다 아시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상속인이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 그러고, 그러면 물권 변동은 민법 187조 이야기 오늘 여러 번 하죠. 민법 187조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에 등기 없이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그죠?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건물을 처분하려면 그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계약으로 인한, 그걸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민법 187조 이야기 자주 합니다. 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계약이죠. 법률행위 중에 매매, 정여, 교환, 이런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물권이 변동되려면,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요건 등기해야 되고, 186조. 187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속, 그 다음에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 공용징수, 토지 수용, 판결 경매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바로 밑에 있죠. 우리 요 박스 안에도 있고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요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 없이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등기 의무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유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증은 그 상속 다음에 390페이지에도 있고 박스 안에 그 다음 페이지 있죠. 392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392페이지 5번 거기에 보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여기서 유증이 유언증여, 여러분 유언도 있고 증여도 있죠. 이걸 결합된 것이 유언증여입니다. 그럼 유언증여는 유언을 했죠. 갑이, 물론 가족 간에 가족에게 유언해 줄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 친족이 아닌 아까처럼 전혀 다른 무슨 대학이나 아니면 단체나 장학재단 이런 곳에다가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특히 부동산을 정의할 수도 있죠. 그 누구한테 정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으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유언 정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분이 유언장을 썼죠. 내가 죽거든. 아까 그냥 정의는 살아 계신 동안에 정의해 주는 거고, 그죠? 유언 정의는 유언을 했다는 거죠.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아니면 특정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유언은 또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그럼 다 아시죠? 유언은 해놓고 돌아가시면 사망하심과 동시에 유언이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언자가 이제 사망하시면 요 갑이 을한테 아니면 무슨 대학이나 단체 유언 정의하면요 언제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을 하느냐에 따르는 건데, 자 민법에요 여러분, 이것도 민법에 포괄 유증이 있고요, 포괄 특정 유증이 있어요. 자,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괄 유증은 전 재산, 방금처럼 이렇게 유언하는 거 보셨죠? 내가 죽거든 내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 그게 무슨 유증입니다? 포괄. 특정 유증은 말 그대로 특정 재산이 여러 개 있는데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건물도 여러 채가 있죠. 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그걸 갖고 계신데, 자 토지는 누구 주고 건물 중에 아파트는 큰아들, 뭐 또 다른 상가가 있으면 상가 이거 중에 이건 작은 아들, 아니면 또 건물은 A 건물은 어디에다가 B 건물은 누구에다 이렇게 특정해서 유증하는 게 특정 유증입니다만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는 여러분 포괄 유증을 받으면 을이, 저기가 갑이 유증한 사람이 유증자, 유증을 받는 사람 있죠. 을 받는 쪽이 수증자 그래요. 그러면 유증자가 수증자에게 유언 정리를 해놓고 이제 돌아가시면 포괄 유증을 받은 을은, 수증자는 이건 등기 없이 사망시, 유증자의 사망시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요. 특정 유증, 이거는 을이, 수증자가, 갑이, 유증자가 사망하셔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요건 등기해 와야 됩니다. 요것만 묻는 겁니다. 일단 민법이나 등기법에서는. 자, 다시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수증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유증자의 사망 시에. 그러나 특정 유증받은 수증자는 요건 등기를 해 와야 됩니다. 사망하시고. 그걸 가지고 묻는 게 우리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갑이 이제 사망하셨기 때문에 등기는 유증이 포괄이든 특정이든 이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갑이 유증해놓고 사망하셨으니까요. 상속인, 갑의 상속인 있죠. 이 상속인이 을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절차가 등기 절차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아시고, 우리가 이 상속인 이 사람 있죠. 아까 여러분 갑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이제 상속 받아가지고 등기해 갈 때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가는 거지만, 이건 유증은요 상속이 아니고, 유증은 갑이 을한테 유증을 해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기한테 등기하는 게 아니고요, 을에게 갑의 명의로, 갑의 이름으로 돼 있던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을의 명의로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그래요. 자, 일단은 지금은 상속이 뭐다, 유증이 뭐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여러분 390페이지에 거기 아까 박스 안에 이제 상속 유증까지 했고요.
진정 명의회복이라고 있죠. 여러분, 진정 명의회복으로도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요 진정 명의회복이 뭐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여튼 진정 명의회복 나오면 여러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등기해 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설명 들어보세요. 을이 요 건물이나 토지의 진짜 소유자고 지금 현재 그죠? 등기부에는 을이 진짜 소유자인데 등기부에는 갑의 이름으로 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저는 가짜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요. 가짜 소유자로 등기돼 있던 토지 건물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등기를 해가는 건데요. 그러면 왜 시험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만은, 그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왜 가짜 명의로, 가짜 이름으로 등기돼 있고, 진짜 소유자는 왜 인제 나타났고, 진짜와 가짜는 어떤 관계이고, 이런 건 시험에 묻지도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설명할 때 제가 가짜 소유자와 진짜 소유자가 그죠?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인데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 겁니다. 진짜 상속인이 나타났죠. 집안에 상속이 돼 갔는데 저기 뭐 할아버지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있겠고, 그죠? 근데 상속이 쭉 돼 왔는데 상속이 잘못됐던 겁니다. 상속이 잘못됐다는 거는 가짜 상속인이 어떤 토지 건물을 상속받아 갔던 이런 사건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 주변에 들어보신 적도 있죠. 언론에도 이제 나오고, 그죠? 그러면 가짜 상속인이 상속받아 갔고 진짜 상속인이 나타난 겁니다. 형제 간에, 사촌, 육촌 간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진짜 상속인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진짜를 주장해가지고 가짜를 상대로 여기처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가 가짜 상대로 내가 진짜 소유자다, 진짜 상속인이라는 걸 주장해서 가짜로 돼 있던 등기를 이전받아가는 건데, 그죠? 근데 가짜가 진짜한테 등기해주면 당연히 공동으로 여기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여기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가짜가 진짜한테 등기 안 해주면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법원에 소송이 걸리죠. 먼저 여기부터 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소송 걸으면요. 좀 이따 나오지만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해갑니다. 뭐 다 똑같습니다. 매매 있죠. 아까 매매했는데 매도인이 등기 안 해주면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등기를 해갈 것이고요. 그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소송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진짜 상속인이 인정되면 그러면 이제 가짜에게 진짜 소유자 상속인에게 등기를 해줘라, 등기를 이행하라 판결을 내리면 이 진짜가 판결을 받아 이제 이러면 이제 앞으로 배우는 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법에 이건 진정 명예회복에 한 등기는 그죠? 판례가 법에 직접 규정은 없고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판례로 인정되는 제도고, 요거 하나 하고요. 또 우리 시험에 진정 명예회복을 묻는 중에 제일 많은 게 민법적으로 알아도 이제 반대로 갑이 을한테 매매로, 자, 뭐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등기가. 매매하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최근에도 나온 게 여러분, 지문 들어보세요. 등기 시험 지문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이 매매가 무효다. 민법에서 말하는, 또 우리 시험에 나온 게 통정 허위 표시 들어보셨죠? 민법 총칙에. 가장매매. 가장매매가 가짜로 매매했다. 그래서 통정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로 등기가 넘어가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여러분. 항상 앞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하겠지만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무효이면, 을에게 넘어간, 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가 무효면 갑은 을한테 가서 이 등기를 말소 있죠, 말소. 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이니까. 그러나 판례는 이 매매 무효를 주장하여 갑이 을에게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지 않고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갑이 을을 상대로요. 요거 이전 등기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게 판례고, 또 하나,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주장을 할 때, 그때 갑이 을에게 뭐를 주장합니까? 내가 진짜 소유자고, 등기는 을에게 넘어가 있지만 갑이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니까, 그죠? 갑이 을을 상대로 내가 진짜고 네가 가짜다, 이겁니다. 아까 진짜 가짜. 여기 이제 갑이 진짜죠. 내가 진짜 소유자니까 매매 무효를 주장하여 갑은 을에게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판례는 진정 명의회복으로 진짜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할 수도 있다. 요겁니다. 있다, 없다, 있다. 요걸 묻는 겁니다, 시험에서. 요런 예 있죠. 딱 틀은 매매 무효일 때 요렇게 등기 이전 등기해달라고 주장할 때, 그때 이거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죠. 나오는 게 이제 수용, 판결, 경매인데, 자, 수용으로, 여러분 수용하면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토지 수용. 갑에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 국가 등이지만요, 수용 다 아시죠? 강제로 수용하는 건데, 요게요, 민법 187조에는 공용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용징수가 뭐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토지 건물을 수용해가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공용징수, 수용. 같은 말이고, 국가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국가나 공법 시간에 배우는 공익사업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고 소유권 이전해 가는데, 민법 187조에 따르면 공용징수,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 없이 수용자가, 여기가 수용해가는 수용자, 저기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 등을 피수용자라 그래요. 그러면 수용자가
피수용자의 토지를 수용을 하면 수용의 시기, 그 수용해 갈 때 언제 수용한다는 시기를 정합니다. 그 수용의 시기에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용이고, 지금 책에 그 넘겨보시면 그 393페이지에 6번 위에 6번에 보시면 거기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나중에 조금 더 내용은 설명드릴 거니까, 그죠? 수용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등기해감으로써 이제 이전 등기해 가겠죠. 그러나 등기가 안 된 거 있죠, 나중에. 요건 보존 등기할 때 나옵니다. 미등기 토지를 만약에 국가 등이 수용을 하면 미등기 토지는 수용한 국가 등이 직접 보존 등기해 갑니다. 여기 이제 이전 등기 편에서는 등기된 토지, 등기된 토지 등을 수용을 했을 때 이제 이전해 간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다시 390페이지 돌아와서 판결, 이거 아까 제가 오늘 판결은 여러 판결이 있겠지만은 우선 지금은 판결로 소유권 이전해 가는데요. 이겁니다. 매매, 아까 했죠, 제가. 매매 등을 했는데 등기 안 해주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여러분,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판결 받은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해 가겠죠. 그것도 승소, 이긴 사람이. 여기까지 우선 아시고, 판결 중에 앞으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웁니다. 민법 시간에도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런 판결의 종류도 우리 배웁니다만은 우선 지금은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까지 아시고, 그 다음에 그 경매 있죠, 여러분. 경매는 법원의 경매죠. 자, 우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당 이런 거 할 때도 배우지만, 은행에 내 집을, 여러분 집을 은행에다가 저당 잡히고 돈 빌렸죠. 근데 돈을 안 갚으면 그러면 은행에서 바로 경매가 들어오죠. 차압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경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어떤 건물 하나를 경매받았다.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도 하지만 경매, 이런 매수 대리 할 수 있고요. 중개사가 경매도 대리해 줄 수 있고 직접 여러분이 경매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죠, 제가. 내가 판결을 받았거나 수용하는 경우는 잘 없죠, 여러분이 사업자는 아니니까. 근데 판결을 받았거나 내가 경매 받으면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경락 대금을 완납이라는 거는 3억의 어떤 아파트를 3억에 경매 받았다면 여러분 앞으로 낙찰이 되면, 그죠? 그 3억의 돈을 다 내면 그러면 이제 경락 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경매받은 물건에, 부동산에.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경락 대금을 다 내시면, 다 납부하시면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원이 촉탁으로, 그게 이제 촉탁이라고 해요. 촉탁으로 법원이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락 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 절차는요, 여러분. 경매 절차는 중개사법의 중개 실무 시간에 경매 절차 배우죠. 또 경매
관련 문제가 중개사법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요거 한마디 경매로 인한 경매 절차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기 등기 시험에는 경매로 경락인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매수인. 여러분이 경매 받으면 여러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수인. 매매도 매수인 거래지만 경매도 매수인 거래요. 그러면 이건 우리 말하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요 한마디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공공용지, 이건 협의 취득은요, 수용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입니다. 수용. 수용은 강제로, 여러분, 국가가 강제로 수용해가는 것이고요. 여기 협의 취득은요, 여러분, 수용할 권한이 없는 자, 수용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일반 사업자, 일반 무슨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여기 어느 동네에서 저런 뭐 빌라를 짓고 하는 사업자는 수용할 권한이 없는 일반 공익 사업자가 아닌 자는 협의해서 취득을 해가는데 이건 그냥 협의 취득 이거는 여러분 매매하고 같습니다. 협의해서 취득해 갈 때는 요건 등기, 아까 수용은 등기 없이 보상금이 토지 수용 보상금 아시죠? 보상금 다 지급하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것이고, 협의 취득 이거는요 매매 계약처럼 등기해 가야 됩니다. 취득한 을이 갑의 토지를 협의 취득했으면 이거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이게요 여러분 주로 토지 가지고 갑의 땅을, 이건 이제 건물보다는 갑의 토지를 소유자도 아닌 을이, 자 민법에서 이거 처음 이제 민법 배우면 바로 아시죠?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근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을이 20년 점유했죠. 남의 땅을, 자 이거 뭐 민법 배우러 이제 여기 법 배우러 오시면 바로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남의 땅을 20년을 점유했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물론 20년 점유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고, 이거 등기, 무슨 등기 해와야 됩니다. 이전.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내용은, 이 내용은 민법 시간에 배우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남의 땅을, 갑의 땅을 을이 20년 점유했을 때 을이 갑한테 가서 등기해달라고, 그죠? 을이 갑한테 가서 등기해달라면 갑이 등기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소송이 걸립니다. 대부분 소송 걸리죠, 저거는. 을이 갑을 상대로 내가 당신 땅을 20년 점유했고, 그래서 등기해달라 그러면 이거 등기 안 해주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그죠?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 판결 받아서 등기해가게 되겠죠. 그게 우리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점유 취득시효 내용은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민법 시험에 이거 점유 취득시효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우리는 등기해 와야 된다는 것만, 요거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다양한 등기 원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해가는 원인을 쭉 봤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여기 없는 게, 여러분 쭉 넘겨보시면 394페이지에 그 공동소유, 이거는 나중에 공유합의 좀 배우시고 오면 다시 설명드리고, 아까 제가 공유 지분 이전하는 게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 그랬고요. 신탁이라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394페이지고 신탁 보세요. 소유권 이전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전 등기 중에 하나가 신탁입니다. 자, 여러분, 신탁이 뭐냐? 이것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지 건물을 신탁한다는 것은 맡겨서 갑이 을한테 땅이나 건물을 맡겨서 관리하는, 관리 임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신탁하는 경우가 그죠? 잘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인데 토지 있죠, 여러분. 토지를 신탁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다니시면서 이런 거 자주 봅니다. 땅을 가진 토지를 가진 사람이 집을 지을 큰 건물입니다. 이런 빌딩. 땅을 가진 사람이 이런 큰 상가, 이런 건물을 지을 돈이 없으면 땅을 맡겨서 신탁회사, 무슨 신탁 들어보세요. 주식회사, 무슨 신탁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맡겨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넘겨주죠. 여기가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 신탁을 받아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신탁 받아간 사람을 수탁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거 토지를 맡겨서 건물 이런 걸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중에는 주로 이제 이런 거 예를 듭니다. 빌딩. 큰요. 여러분 뭐 이거 할 때마다 연예인들 중에 뭐 TV나 이런 언론에 연예인들 중에 뭐 돈 많이 벌어서 200억, 300억짜리 뭐 서울에 뭐 200억, 300억 보입니까?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빌딩을 샀죠. 그럼 이런 빌딩을 가진 연예인, 무슨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빌딩을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임대 관리하지 않고요. 잘 모르니까 신탁회사에 맡겨서 임대하고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것도 신탁입니다. 그러면 신탁을 할 때 원래 소유자는 위탁자 거지만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가지고 이 토지나 빌딩을 임대 관리 등을 맡기는 것. 그게 이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소유권 이전을 가지고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도 신탁 등기도 소유권 이전의 한 유형입니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탁이 여러분 앞전 시험에도 한 문제 나왔지만 최근 10년간 시험 중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하나에서 두 문제까지 나오는데 신탁 이거 다른 등기도 나오지만 신탁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 구체적인 설명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했고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면 그죠? 이런 신탁 등기 중심으로 내용을 또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요 등기의 전체 그 유형만 설명드렸고 아직 내용은 남은 시간에 또 내용을 잠깐 들어갈 겁니다만은 유형만 했고 다음 시간에는 395페이지 소유권 이외의 등기 얼구에 하는 지상 우리 저 민법 시간에 또 배우는 권리들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 요런 등기 요런 권리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395페이지부터 또 이어서 갑니다.